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네,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4가지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한국 BNC와 롯데렌탈 그리고 HK 이노엔, 매드팩토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선정해 봤고요. 이 4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무작위로 선정한 게 아니라 영웅 전차남의 주식 정보방에서 좀 우리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종목들을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손실 중인 종목들만 이번엔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아픈 손가락 10탄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국 BNC와 롯데렌탈, HK 이노엔 그리고 매드팩토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픈 손가락에서 소개하는 종목들의 대해서는 절대 이 종목에 대한 비하의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 영웅 전차남이 직접 분석을 하고 주관적인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가이드라인 제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본 영상 보시고 오해하셔서 불편해하지도 마시고요. 네, 말 그대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최대주주 지분과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아무리 테마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실적이 엉망이라고 하면은 그 회사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도 안 해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홀딩하라는 말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항상 공시를 보면서 오너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보통 최근에 TS 트릴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모남이라든지요, 뭐 이스타코라든지 주가가 상승 나올 때 대주주가 지분 매도한 경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항상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또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BN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가 2022년 1월 14일 장 마감 가격이 21,900원에서 마무리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청산 피복제 등 수술 그리고 시술용 의료기기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필러 등 메조테라피 제품, 유착 방지제, 콜라겐, 한마디로 미용에 대한 조금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승 모멘텀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7,000원짜리 회사가요 7만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BNC에서 뭐 경구용 치료제를 직접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임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게 아니고요.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이라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랑 MOU 체결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 안트로킬 논료 성분, 즉 골든바이오텍이라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상황버섯 추출물 중에 하나인 이거 안트로킬 논론, 요걸 가지고 조금 이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판권을 취득해가지고요. 이 한국 BNC가 골든 바이오텍으로부터 판권을 취득했고 유통까지도 허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안트로킬 논롤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국 BNC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좀 25.56%고요. 그리고 조금 낮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BNC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을 통해 가지고 2만원대에도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4,000원대도 여러분들께도 매수하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1년 사이의 공시를 보면은 조금 문제될 만한 건 없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그냥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공시 떴을 때 이 공시 뜨기 전 한 11월 달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린 바 있었고 방송을 통해서도 머크랑 하이자 때려잡자고 하면서 신토부리가 좋습니다 하면서 이 한국 BNC를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24,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진입 라인을 제시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파생상품 거래손실 발생 공시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회사가 뭐 선물이라든지 비트코인 건드려가지고 뭐 손실을 봤다 이런 내용의 공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전환가액가, 즉 한마디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원짜리가 7만원까지 수직 상승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도 주가가 2만원 중반대를 형성하다 보니까는 주가 사이에 계리율 발생으로 인한
좀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즉 한마디로 괴리율에 대한 손실분을 말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공시가 손실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 공시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이 공시 이후에 주가가 34,00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할 공시가 아니었다는 게 제 말이 맞았던 거고요. 그런데 2022년 12월 달쯤에 우리는 조금 흥미로울 만한 공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네,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12월 초쯤에 크게 한번 낙폭을 키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요걸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신주 발행가액이 15,650원입니다. 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26일이고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3월 30일. 그러면은 이 회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아마 청약을 했을 겁니다. 청약을 했을 거고, 그리고 보통은 이 청약을 한 주식이 이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가 상장하는 거는 3월 30일이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요때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낙폭을 키울 겁니다. 3월 20일에서 3월 30일 정도에 크게 한번 낙폭을 키울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공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환가액이 굉장히 발행가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만원 밑으로는 한 번은 네,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보면은 일단 임상 이상 승인 소식과 임상 이상 결과가 좀 좋게 나왔다는 발표와 그리고 꼭 긴급 사용 신청 소식이 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임상 3상 진행 계획도 플랜을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대만 현지에서 안트로킬놀롤 비판 보도 소식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나오다가 바로 윗골이 나면서 곤두박질 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줬고요. 최종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마감 가격이 21,900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일단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가 어제였죠. 어제 대한민국에 말 그대로 수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뉴스에서도 고령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고령 대상자한테 이거 처음으로 복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복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 한국 BNC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차익 매물이 지속될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바이오텍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임상 3상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임상 3상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백신 임상 3상보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같은 경우가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효능이 좀 나오기보다는 이 실패할 가능성이 보통 큽니다. 그리고 30% 이상 효능이 나온다고 해도 네, 이게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머크 같은 경우가 실제 효능이 FDA에서 최종 결과가 30% 나왔지만은 작년 10월 1일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효능을 50% 이상 발표해가지고 한번 머크 바람이 한번 불었었는데 실제로 이 30%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요 FDA 승인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일단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매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주 물량이 15,000원대에 네, 상장되는 신주 물량이요 3월에 상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가 가치가 네,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15,000원대 물량이 상장한다는 거면요. 그럼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종목이고요. 이 종목 자체가 시총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도 증가합니다. 계속 공매도가 좀 상승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체 잔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빠른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렌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될 만한 회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수익성 구조에 있어가지고 절대 뭐 다른 동종업을 하고 있는 케이카라는 상장사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주사업은 오토리스와 할부금융 부문, 즉 렌트카 사업을 주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렌트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최대 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60.63%로 전혀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최대 주주 공시 12개월 사이 공시를 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실적 및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편없다고 제가 이렇게 조금 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저는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공모가가 굉장히 공모가가 5만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공모가보다 더 하해인 현재 주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의 주가를 띄워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주주 지분도 높고 실적 또한 양호한데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 아까 전에 아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종업계 회사인 K카랑 비교해서 봤을 때 K카는 주가가 연일 상승 나오는데 비해 롯데렌탈은 주가가 상승 나오기보다 보합권 또는 하락권에서 머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K카의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고차를 매입해가지고 그 차를 새 차처럼 꾸며가지고 파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합니다. 보통은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왜 이 렌트카 사업보다 더 좀 시장에 부합이 되냐고 하면은요. 요즘에 신차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히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저하가 됐고, 반도체 생산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기아차에서 국민차라고 하는 소렌토라든지 카니발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라든지 이런 차 같은 경우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차를 주문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같은 경우에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가 신차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K카 같은 경우가 현재 중고차를 매입해가지고 중고차를 신차처럼 꾸며서 판매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은 렌트카 사업보다 훨씬 더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K카보다 현재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장기 렌트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렌트카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 회사 충분히 저평가됐고 앞으로는 좀 장기 투자했을 때는 다시 주가가 상승세로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메리트는 공매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해주셔도 좋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모가 59,0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롯데렌탈과 K카는 전반적인 사업 모델과 매출 구조가 다르지만 일부 사업 영역은 겹치게 되면서 유사업종으로 엮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요. 그리고 롯데렌탈이 이 신차를 사들여서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두는 거고요. K카는 중고 차량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매출에서 B2C가 가장 크고요. K카가 지난해부터 대여 산업, 렌트 사업에 뛰어들었고 롯데렌탈 역시 중고차 사업의 진출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면서 상통하는 부분이 생겨서 같은 동종업계 회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회사 모두 주가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 시장 규모 39조고 그리고 현재 중고차 시장 규모가 39조인데 이 중고차 시장 규모 39조에서 먼저 진출한 회사가 K카입니다. 근데 K카가 유통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카의 주가가 먼저 상승 나온 거지만은 롯데렌탈도 앞으로는 주가가 K카를 앞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K카에 대한 피드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HK 이노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식 정보방 같은 경우에서 이 HK 이노엔 52,000원, 53,000원대부터 매도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고 12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HK 이노엔 현재 주가는 48,55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찍은 회사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전 국민 만 20세만 되더라도 처음 술을 먹게 되는데
술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컨디션이라든지 헛개수건은 안 먹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비타 500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회사고요. 그리고 상승 모멘텀은 제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회사가 머크랑 MOU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2021년 10월 1일에 머크사에서 발표한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요게 좀 50% 효능을 보였다고 했을 때 머크 유통사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상 1상 결과에 따라서도 주가가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 역류성인가요? 역류성 식도 계염염? 네. 아무튼 그게 왜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죠. 위식도 궤양성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K캡. 위식도 궤양성 치료제. 네, 의학 용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K캡을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K캡이라는 전문 의약품을 미국의 기술 이전까지도 수출한 이력이 있는 회사가 이 HK 이노엔입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만 보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 모멘텀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고요. 도입이 됐고 국내 시장을 독점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뿐만 아니라 다른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는 제가 엄연히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나가리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대차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도 1조가 넘어요. 시총이 1조가 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고요. 공매도의 대체 잔고가 연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이벤트는 오는 9일이죠. 네, 내달 9일에 있는 2월 9일에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이벤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실 기업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도 이 회사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될 만한 최대주주 지분은 최대주주 지분은 낮지가 않고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사이의 공시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캡이죠. 이 회사에서 만든 위역류성 식도염인가요? 아무튼 K캡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시 내용을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공시 금액만 보시고 HK 이노엔이 국위 선양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투자 유의사항이 있죠. 공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위 계약은 학정부 계약이 아닙니다. 조건부 계약이에요. 네, 조건부 계약이란 건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라든지 하이자의 팍스로비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정 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부 계약이었냐?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을 때랑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을 했을 때만 국내로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건 역시도 미국 회사와 여기 미국 계약 상대방 회사랑요 조건부 계약을 한 거고요.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인상시험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공 여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 허가 실패 등 발생 시, 이런 사태가 발생 시에는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같은 경우는 선급금으로 일단 이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미국 내 제품 발매 후 15년 또는 제품 중단 의사를 표시한 날 등 늦은 날까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시가 안 나오는 것보단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회사의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습니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2월 9일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이벤트입니다. 좋은 이벤트가 아니고요. 보통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일정은 15일
그리고 1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8월 9일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9일에. 15일 뒤에 이 물량이 풀렸고요. 1개월 뒤에는 이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1월 9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뉴스만 검색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블록딜이라는 소식이 좀 기관 투자자가 블록딜했다라는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이 아니라 하락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뒤 8월 9일부터 6개월 지난 뒤 2월 9일에는 92만 8,971주가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이 물량을 전부 다 합치면은요, 이 물량을 전부 다 합쳐보십시오. 숫자 계산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냥 요걸로 숫자 계산하면 더 쉬울 거예요. 7.46, 7.5% 더하기 4.7이면 얼마입니까? 13%죠. 이거 아무리 더해봤자 16%예요. 근데 이 16% 물량보다 더 많은 22%의 비중이 2월 9일에 보호예수, 즉 팔지 못하는 물량이 팔 수 있게 된다. 이런 공시가 이제 이미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9일 전후로는요,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낙폭을 키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2월 9일 전에는 6만원, 7만원까지는 6만원, 7만원까지 상승 나온 다음에 주가가 2월 9일쯤에 주가가 10% 이상 빠지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 나오지 않고 만약에 2월 9일까지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한번 낙폭을 키운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48,000원 정도 되니까는요. 48,000원 후반대 되니까는 아마 4만원 초중반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직접 만든 이 K캡 정 같은 경우가 소화성 궤양용제라고 합니다. 전문 의약품이고요. 한마디로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K캡 같은 경우는 작년 이 K캡 매출로 인해 가지고 연 1천억 가까이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선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HK 이노행 같은 경우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출한 부분 또한 이게 조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의견 또한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최종 피드백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유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일단 2월 5일 전후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10% 이상이라도 상승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일단 한 차례 매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 재무적으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을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 1상 결과에 따라서도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고 이 회사에서 만든 K캡 정이 중국 시장 진출과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조금 이 매출 증가분에 대해서도 주가는 얼마든지 나중 가서 충분히 주가가 6만원, 7만원까지도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가가 2만원 또는 3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주가가 2만원, 3만원까지 내려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 회사를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요. 아마 버티시는 분들은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은요, 실제 버티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의 주가가 2, 3만원까지 갈 거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의 주가가 7, 8만원까지 갈 거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위험한 회사라고 판단되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소나기가 내릴 게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매도를 했다가 3월 달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해도 저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9일 보호예수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태까지 풀렸던 보호예수 물량보다 더 큰 물량의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8일부터 주가는 낙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K캡에 대한 기술 수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유틸렉스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요, 이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화제
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는 전문 의약품인가?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승 모멘텀 중 하나인 중국 시장 진출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회사의 계획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요런 부분이 좀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될지 몰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좋은 회사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호예수 해제 일정하고 그리고 아직 좀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희망사항인 부분, 네, 희망사항으로 좀 중국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이런 조금 희망 고문 같은 내용, 네,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재가 있는데도 네, 일단 매도를 하지 주가가 상승 나올 때 매도하지 않고 그냥 홀딩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52주 신저가 찍었다는 건 절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드팩도 보도록 할게요. 머크랑 국소진행성 대장암 치료제 공동 개발 소식에 주가가 한번 상승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에 27% 가까이 상승 나온 바가 있었고요. 하락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쫙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매드팩토가 약물의 임상 도중 발생한 부작용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임상 변경 계획서가 약심위에서 부결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분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드팩토가 이 자사의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벡토서틱과 미국 제약사인 머크의 면역 항암제인 키투루다. 이 부분을 병역요법으로 처리하는 임상 연구 진행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네, 매드팩토는 자사의 약물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네, 약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약물의 용량을 일부 변경하는 임상 변경 계획서 실행했지만은 변경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지만은 부결 처리가 됐고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한가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드팩토가 머크 핑계를 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이 병용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7% 상승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 병용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병역요법으로 한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가 사망자가 발생 나왔고 식약처에서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제출한 임상 변경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주가 하한가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회사 최대주 지분을 보면은 테라젠 이텍스의 8인이 33.80%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 공단의 지분이 5% 가까이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주주 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위험한 회사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국민연금 공단도 이번에 하한가 한번 맞은 거죠. 1년 사이에 공시를 보면은 그래도 이 회사가 조금 한 가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악재가 뜨자마자 이 회사의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10만 주 가까이를 바로 조금 여기 보이시죠? 10만 주 가까이를 자사주를 좀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HK 이노에도 대표가 1000주는 매입을 했어요. 근데 좀 비교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자사주를 1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주가 가치를 좀 띄우려는 그런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보면은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좀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의 최종 피드백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 회사 오너의 주가 제고 의지는 강하나 일단 식약처에서 사측에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맞춰가지고 이 매드팩토라는 회사에서 임상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제출하고 주가가 반등 나올 때요 매수해 주시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국 BNC랑 롯데렌탈, HK 이노엔, 매드팩토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석은 저 영웅 전차남의 개인 주관의 의견일 뿐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금리 인상이다, 양적 긴축이다. 이 2가지 키워드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도 박살이 났고 나스닥 시장이 조금 박살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가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ST팜이라는 이 제약바이오 회사를 여러분들께 6월부터 강력하게 10만 원대부터 추천을 하면서 이 회사 역시도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9만 원까지도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도 사인을 드렸고 결국에는 12만 원, 13만 원대 매도 사인을 드려서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요 금리 인상이라든지요 양적 긴축이라든지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항상 상승 나올 때는 대한민국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주생아분들 또는 주식을 시작하신 지 6개월도 안 되신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주식을 어느 정도 시작하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주식 시장에서 고평가 섹터로 좀 분류가 됩니다. 고평가 섹터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처럼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매출을 내는 회사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즉 전문 임상 연구 진행 중인 항암제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뭐 치매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선 고평가 섹터로 분류가 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든지 또는 양적 완화의 반대인 양적 긴축이 생겨가지고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밀릴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서 왜 내가 가진 제약바이오 회사가 이렇게 빠질까? 악재는 없는데 왜 빠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고평가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은 자연스레 이탈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시기에 굉장히 좀 굉장히 타이밍이 좀 안 좋게요. 매드팩토에 대한 악재도 떴고요. 그리고 하이자 경구용 치료제 도입 소식으로 인해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셀트리온 악재까지도 동시에 작용하면서 제약바이오의 때 아닌 장마가 좀 내려오고 장마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30분 가까이 여러분들께 좀 떠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사실 아픈 손가락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들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지금 현재 공유를 해드린 KC피드랑 MPC 우선주 같은 경우도 시장 지수 하락에 의해서 조금 많이 여러분들께 이 KC피드는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한 7% 정도가 될 거고 MPC 우선주는 마이너스 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린 종목 또한 현재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종목 역시도 아픈 손가락 종목이 될 수도 있고 현재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전차남이 드린 종목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아픈 손가락으로 KC피드나 MPC 우선주가 아픈 손가락으로 남지 않게요. 제가 끝까지 리뷰 잘 해드려서 제 분석대로 주가 상승 나올 때 매도 라인 잘 잡아드려서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 이 영상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영상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영상은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